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식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마지막 참배를 시작으로 연결 보고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기업들의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 6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총 16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147개로 국토해양부는 내년 중에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했던 연대보증이 없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대신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최은정입니다. 배당 나기를 맞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1% 남짓 조정을 받으면서 1822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추산한 12월 결산법인의 현금 배당락 지수가 24포인트 내린 1817이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다소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배당 나기를 피해갈 수 없는 고배당주가 집중되어 있는 통신주와 은행주의 약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환율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8.76포인트 0.48% 내린 1833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로 낙폭을 다소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820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팔면서 또 특히 프로그램 매물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선방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1.48포인트 0.3% 오른 493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 대비해서도 소폭 지수가 좀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80전 내린 1158로 출발한 이후에 그 같은 움직임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말 거래량 감소 속에 원달러 환율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요. 여의도 연결해서 지금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투자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의 임태근 선임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양호한 배당 나기를 맞고 있는 건지요.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지수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까지 이제 이어진 시장의 어떤 소강 상태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딱히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어떤 위로든 아래로든 한 방향으로 추세를 잡았다고 판단하기 힘든 지수 등락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제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월에 대한 어떤 경기 흐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로 우선적으로 이제 기관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경계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 마감을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있고요. 2011년도 거래는 내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이 나게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나 변수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유럽 쪽에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은 거의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약간 부재된 느낌이 있는데 최근 이제 크리스마스 25일에 이제 로이터랑 이제 인터뷰를 했던 독일 재무장관이 금융 거래세 도입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 나서서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이제 연초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상당히 좀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융 거래소가 지금 현재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만 이걸 이제 당장에 시행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다수의 어떤 금융 거래나 또는 뭐 금융 자금들이 유럽 쪽에서 또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유럽 자금들 같은 경우는 유럽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불안감을 이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높아지는 유럽 금융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 마감 전략 짜볼까요? 거래일 수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마감 상황을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오늘 내일에서도 여전히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자체가 저희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급감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흐름 자체는 사실 어떤 큰 무게를 두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내년 1월로 이제 좀 넘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1월에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 좀 이제 하방 압력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어떤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이제 둔화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라서 경기 방어적인 섹터 위주로 좀 접근이 좀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하게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강세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약간이나 이슈가 있는 제약 업종보다는 일부 어떤 바이오 시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업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경기 민감의 어떤 대표적인 섹터인 음식료 업종 역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접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 접근은 지금은 시점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 보자고 하셨는데 1월까지도 이런 전망을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 1, 2월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경기 흐름이 좀 하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신영증권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투자전략팀의 임태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5인 5색 시간인데요. 5분은 오늘 어떤 전략으로 시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실지 먼저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5분의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SK증권 종로 지점의 김민수 차장께서는 배당락 이후로 탄력이 좀 둔화될 전망이다. 관망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로 대응을 해보자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의 최종대 차장께서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고요. 경기 민간주 관심을 갖자 하셨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용 대표께서는 모멘텀 부족 속에서 보유하는 게 일단은 맞겠다. 개별주는 단기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께서는 배당락을 감안해서 일단은 박스권 장세 속에 반등 시도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전망들을 좀 유지를 한다면 사볼 만한 종목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현대증권 마포지점의 이승태 과장께서는 저가 매수세가 취약하다. 하락을 고려해서 주식 물량을 축소하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5인 5색 5분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주셨는지를 함께 짚어볼 텐데요. 김민수 차장께서는 전자결제주를 보자하셨습니다. 오늘장 이니시스 솔라시아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던데요. KBT까지 함께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최동대 차장께서는 유통 IT 쪽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TV 쪽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운수 장비와 화학, 정유 철강까지도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신승용 대표께서는 여전히 IT 30% 비중이 맞겠다고 하셨고요. 어제 새롭게 편입을 하신 항공주도 10% 보이고 중국 관련주 20%, 타이어주 10% 가져가는 게 맞겠다. 현금 비중을 30% 제시를 하셨고요. 이진행 지점장께서는 역시 IT 쪽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금융, 건설, 기계화학, 바이오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현대증권 마포지점 이승태 과장께서는 LTE 관련주죠. 통신주를 좀 집중해서 보자 하셨는데 오늘 배당락일 감안을 하면 통신주가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데 역시 관심 종목으로 주신 거고요. 외국인 선호주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셨습니다. 예, 5분의 의견을 받고요. 오늘은 이 5분 중에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용 리서치 대표의 의견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신승용 대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5일간의 전략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승용 대표께서 지난 12월 22일 목요일이었죠. 회계년도 장부의 마감 결산을 맞아서 북클로징이 진행이 되고 연말 주요 주체가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일단은 내년을 대비한 포트를 재편하는 게 맞겠다 의견을 주셨었고요. 27일에는 시장의 화두가 이제 배당이라고 하시면서 대형주는 보유하고 개별주 단기 대응하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멘텀이 없다, 보유 전략이 맞겠고 개별주들은 단기로 대응하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예. 포트를 점차 재편해 가는 게 맞겠고 일단은 배당락일 이후로는 관망 자세를 갖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 함께 보시면서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거래일. 따라서 이제 이틀 뭐 한나절 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장. 역시 좀 시장 상황은 좀 조용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조용한 상황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2012년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좀 전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용하게 그 내일까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 가져보는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대체적으로 전략 두 가지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슈 관점이고 두 번째는 수급 관점입니다. 첫 번째 먼저 그 이슈 관점 먼저 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일단 이슈 면에서 보면 결국은 그 유로존 리스크 속에서 그 글로벌 G2의 움직임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 리스크 내년 상황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가 어쨌든 그 1차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1, 4분기 중 3월 말이나 4월 중에 어쨌든 그 유로존에 있는 그 빅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 부분이 올해 내년 한 해 통틀은 부분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그 1, 4분기 중 어떤 그 유로존 리스크 관련해서는 큰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 하나 더 나오면서 더 하나가 좀 덧붙인다면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난달에 나왔죠. 그 부분 내년 6월 말까지 어쨌든 그 자본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글로벌 시장 내 전반적인 유동성의 일시적인 훼손 부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서 지금 유로존 문제는 내년 1, 4분기를 조금 좀 고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소비와 어떤 내수 정책 중심의 어떤 그런 그림들 좀 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관점인데요. 그 수급 관점입니다. 수급 관점에서 보신다면 결국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 기관이 주도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그 국내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존의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그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그렇게 만만치는 않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좀 기관 중심의 시장 상황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그 유로존 문제들이 좀 해결 기미를 보여간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당 부분 시장 자체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다면 외국인 중심의 어떤 시장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의 대응은 하반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기관들 어쨌든 이때까지 한 2, 3주 이상 국내 기관들은 2012년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라는 저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결국은 중국의 내수 부분과 그다음에 IT 업종이 중심되어 있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눈치를 좀 채시고 이 부분 중심으로 좀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 마감을 1시간을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를 대비한 전략을 좀 함께 아우려 주신 건데요.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좀 오늘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세워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업종 보면 좋은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 오늘장이나 그 내일장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1시간 남겨놓고 있는 장 그리고 내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결국은 이거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팔고 현금 보유해서 갖고 갈 것이냐 이 관점이 결국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내년 1월 중에 과연 시장 내에 어떤 그 악재 부분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악재일 것이다. 다만 이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S&P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그 신용등급 강등 부분이 어찌 보면 일시적인 시장에 우려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시장 긍정적인 흐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서 들고 나가는 전략이 맞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만 어떤 그 테마라든지 이벤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여왔던 그런 개별 종목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년을 맞이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좀 반짝일 만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 등 큰 이슈들도 있고요. 어떤 테마들이 좀 급등하겠습니까? 내년 일단 뭐 테마 지금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선 총선 뭐 선거 관련된 결국은 선거 이슈와 관련된 그 정책 테마가 되겠죠. 가장 큰 것이 역시 복지 관련 테마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 관련하면 뭐 바이오 그리고 의료 그다음에 교육 사업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FTA 관련된 이슈를 꼭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FTA 관련해서 한EU라든지 한미 FTA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혜주들이 분명하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항공 관련해서 꼭 좀 신경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계속 어제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항공 관련해서는 그 IT 업종과 관심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한 차원에서 IT의 수혜가 온다면 IT를 운반하고 운송을 하는 그 업체인 항공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 항공에 대한 관심은요, 절대 여객 수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화물 운송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서 그래서 항공 관련해서는 좀 대한항공이 오히려 그 탑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그 성장성, 안정 성장 또한 시장 내에서 필요한 어떤 그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종에서 대표적인 타이어 업종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어제 항공주를 포트에 좀 편입하는 게 맞겠다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최근장에서 항공주를 담자 이런 의견 주시는 전문가는 많지 않으신데요. FTA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42,000원 선까지 좀 밀려 있거든요. 이 가격대에 뭐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뭐 항공이 참 뭐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고 이게 참 항공이 어찌 보면 좀 계륵 같은 존재가 지금 돼버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그 저점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IT 업종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IT 수혜 업종 그 속에 분명히 항공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IT의 운송에는 항공이 운송을 한다라는 것 좀 생각하시고 해운보다는 항공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승효 대표께서는 선침의 관점에서 항공주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인오색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움직임 짚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선물시장은 크게 출렁였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손실 입었던 분들이 참 많으셨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요. 오늘 장에서는 상승 출발을 했다가 또 하락 반전을 한 상태인데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이 상승 출발한 후에 이제 장중 하락 반전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238에서 240포인트의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1% 내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코스피는 배당락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수는 배당락을 제외하고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우려했던 것처럼 배당락 이후에 좀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었는데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 한 평균 베이스가 한 0.8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 정도로 더 내려가면서
베이스가 좀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론 베이시스가 한 1.65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론 베이시스 대비 지금 현재 시장 베이스는 한 1포인트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이시스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물도 출회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차익 쪽에서 1236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도 1050억 정도의 매도가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체별로는 큰 방향성을 띠지 않는 가운데 이제 개인이 한 1339계약 정도를 하면서 좀 베이스 악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베이스를 주로 주도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장중 투기적인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큰 방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현선물을 좀 사다가 지금 매도로 돌아선 상태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현물 가격이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까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밤에 남아있는 이탈리아 관련 국채 입찰의 이슈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포지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중 뉴스보다는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쪽 뉴스에 좀 더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여전히 장 마감까지는 유효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베이시스가 콘텐코 상태를 유지하는데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어제까지는 그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현물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배당 이슈가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황인 선물이 비싸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을 고려하지 않으면 선물이 비싼 게 가격이 높은 상태가 정상인데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베이시스가 1.65포인트가 현재 오늘 시가 기준으로 1.65포인트가 지금 이론 베이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그 콘텐고랑 백오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선물 가격을 비교할 때 그냥 흔히 쓰는 얘기고요. 실제로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되느냐 마느냐, 유입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론 베이시스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1.65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0.6, 0.7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 베이시스는 굉장히 좋지 않은 베이시스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미결제 증감을 보니까요. 한 2,300 정도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상방 쪽입니까? 하방 쪽입니까? 네, 미결제 지금 장 중인데 이 정도 미결제 약정은 지금 장 마감으로 가면 지금 그 보합 정도, 그러니까 크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미결제 규모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규모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 방향성이 아직까지 크게 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선물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 관망세 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시면 일단 조금 약간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콜 매도를 하면서 상단을 좀 막아놓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개인은 풋매수를 하면서 지수 하락에 좀 베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선물 동향 살펴봤고요. IBK 증권 투자 전략팀의 김현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내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핫한 종목, 콜드한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배당락 이후에 지금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이 차분한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퇴장이 오늘 지나면 하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관망하는 형태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주들은 거의 변동 없이 그냥 조금씩 흘러내리는 형태의 진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실제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많이 주류로 지목을 해왔던 정책 관련주나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이쪽의 종목들은 굉장히 활발한 진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 쪽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지 코스닥 쪽은 또 그렇지도 않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점 이탈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도 큰 재미를 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원칙적으로 매도 대응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강한 종목들, 그리고 앞 시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므로 이런 추세 강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정리해서 강한 종목을 힘을 실어주시는 게 지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위원님, 전문가들의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과 같이 좀 횡보하는 장에서 대형주를 담는 게 맞겠다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반면에 대형주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작게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테마주 집중적으로 좀 보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병건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단연코 후자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결과도 결국 종목들을 쭉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과거에 진행이 좋았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만 제외하고는 오히려 약세가 더 나오고 있고 배당 투자에서도 큰 재미를 못 볼 것이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배당락 이후에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중소형 테마 쪽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타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거나 진행 자체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답답하고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종목군만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는 종목을 좀 더 넓게 보신다면은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시각 눈에 띄게 오르는 종목들 볼까요? 핫한 종목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먼저 보실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모바일 오피스 사업성에 대한 부각이 계속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부각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전부터 상승세를 이어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거래 중지 기간이 있었던 걸 제외하면은 실제적으로는 12월 초부터 상승세를 계속 타왔던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강세를 띠면서 점점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인포피아가 또 상한가를 진입을 하는데요. 이 종목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로 신규 부각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고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나오고 있고 주봉상의 진행을 보셔도 박스권을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 돌파가 나와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종목의 진행을 제가 트래킹을 좀 해본 결과 개별 급등주들처럼 그렇게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하기보다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올랐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로 또 다시 부각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뭐 특별히 지금 밀리는 현상 없이 마감을 짓는다면은 앞으로 신고가 형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진해운인데요. 한진해운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려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 탈출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 장중에 14.4%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은 13,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이므로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만은 최대 해운 동맹 요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진해운은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렸긴 하지만 오전장부터도 10% 안팎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핫한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는 콜드한 종목, 앞으로의 진행이 어려울 만한 종목,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종목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통신주도 마찬가지 경우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배당 성향이 높을 걸로 예상이 돼서 연말까지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과거 KT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작년에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배당락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탔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12월 28일 날 이후에 29일 날 급락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약세를 계속 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향은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내일 반전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당 투자가 큰 재미를 못 볼 것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역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배당 투자는 사실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배당락이 나오는 부분을 희석시켜줘야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원래는 12월 말에 대체적으로 중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이 잘 안 나왔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SK텔레콤도 만약에 내일 반전이 안 나온다면 상황을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LG패션이 있는데요. LG패션은 지금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한 때 7.8%까지 빠지면서 약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이탈이 나오는 종목들은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지금 중소형주들하고 중대형주들의 주가 차이를 보시면은 제가 왜 중소형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주가만 보셔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실적 둔화 우려라는 것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저점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살짝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환은행이 있는데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배당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배당 성향이 액면가 대비해서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배당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70%면은 평범한 종목은 미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순이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배당으로 배분을 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주주에 무리한 요구가 없으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론스타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무리한 배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투기 자금들이 우리의 국부를 유출시키는 부분이 참 개탄에 맞지 않을 수 없고요. 상황 자체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한 배당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흐름은 약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콜드 종목에 뽑아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핫한 종목, 콜드한 종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배당 나기를 맞은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연말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까 싶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항상 12월 중순부터 항상 투자자분들이나 방송에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 올 연말까지 일단 1,800만 잘 지켜줘도 양호하게 끝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 일단 가장 큰 고비가 일단은 이탈리아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여부인데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연초 1월 효과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문의를 좀 많이 해오고 계신데 제가 그 1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효과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번 그 이탈리아 국채 발행 금리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만에 하나 국채금리가 7%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증시에 가해지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은 지난 21일 날 ECB에서 그 3년 만기 대출 정책을 좀
내놨는데 만에 하나 뭐 이탈리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다면은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뭐 오늘 이탈리 국채 발행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뭐 픽스 국가들이 내년 1, 2, 3월 달에 그 국채 돌아오는 만기가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 우리나라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였죠. 뭐 1월 중으로 일단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그 경고를 했었는데 뭐 워낙 계속 얘기가 나온 얘기라서 어느 정도 좀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은 또 막상 뭐 현실화가 된다면은 일단 뭐 그 연초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이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다행히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은 뭐 한 2천억 중반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억 정도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 3천억도 되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따라서 일단 뭐 기관이나 뭐 국가 지자체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3조고 외국인까지 합치면 거의 4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이라도 뭐 베이시스가 상당히 뭐 악화된다면은 충분히 이 4조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은 양의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도 일단 베이시스가 오늘 다행히 그다음에 콘덴 거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베이시스를 좀 잘 보시면서 좀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아무리 미국 지표가 호조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1월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재정 위기 어느 정도의 그런 한파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기대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달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서 지금은 뭐 매수보다는 좀 관망 쪽으로 좀 투자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종화 차장님께서는 금년도 국내 코스피가 1,800만 지켜도 양호한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현재 코스피가 1,826 큰 변화만 없다면 이 가격대에서 오늘 좀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우려라든지 뭐 독일이나 ECB의 입장 변화라든지 변수만 보면 1월장은 예측 불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월장 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시고요. 그러면 1월에는 기대를 전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시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매수 기회라고 그러니까 매수 기회 잡는 게 지금 가장 왜냐하면 대다수 전문가들 지금 뭐 현금 비중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예. 저 또한 그랬고 일단 그 현금을 어느 정도 그 총알을 언제 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뭐 1월달에 저는 뭐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마감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또 1월 달까지도 전략을 같이 좀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떤 업종을 보시는지 어떤 종목들을 보시는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일단 뭐 통계치를 보더라도 일단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배당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뭐 대형주들이 좀 약간 아웃퍼폼한 그런 장이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전형적으로 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배당 매력이 떨어지면서 일단 PR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전형적으로 1월, 2, 3, 4월 달까지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중소형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인 그런 1분기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 충분히 뭐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뭐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유럽 쪽에서 뭐 악재가 나온다면은 뭐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뭐 삼성전자 조정을 받으면은 지수는 좀 생각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감안하시더라도 일단 뭐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좀 갖춰져 있고 뭐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 좀 네. 너무 포괄적인데요. 중소형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제가 좀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 일단 태양광 쪽하고 2차 전지 쪽이 가장 좀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태양광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워런 버핏이 일단은 뭐 태양광 쪽 내년을 좀 바라보고 뭐 태양광 투자를 단행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그런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황 자체가 일단은 바닥을 쳤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뭐 내년은 뭐 개인적으로 일단 상승 쪽으로 일단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뭐 저점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태양광 하니까 갑자기 또 종목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OCI는 주가가 좀 회복이 될까요? 네, 충분히 OCI는 뭐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렇게
쉽지만은 않지만은 일단 뭐 좀 약간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이렇게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예. 뭐 지금 정도 매수하셔서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앞서서 방송 시간에 OCI 뭐 종목 상담도 들어왔었는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한 44만 원 선인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대를 주는 날이 오겠습니까? 태양광을 좀 좋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충분히 저는 내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으로는 충분히 20만 원 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업황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고요. 예. OCI 워낙 많이 빠졌었고 또 기간 매물 또한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기간이 다시 한번 그 추세를 인식을 전환하면서 매수를 가담하냐 뭐 그 싸움인 것 같고, 만약 기간 쪽에서라도 일단 매수가 가담이 되어진다면은 충분히 뭐 20만 원 뭐 중후반까지는 뭐 쉽게 아무런 매물 부담 없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태양광 말고 아까 어떤 쪽으로 또 보신다고 하셨었죠? 뭐 저는 2차 전지 쪽을 예.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왜 2차 전지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그룹에서 일단 최근에 뭐 LG그룹이 워낙 스마트폰에서 좀 부진했었고 가전 부분도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뭐 차세대 뭐 사업을 육성을 한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게 일단 2차 전지 쪽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LG 쪽에서도 그 전기차 쪽으로 뭐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일단 뭐 전기차 하면은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2차 전지가 일단 뭐 내년에는 가장 큰 핫테마로 좀 자리를 하지 않을까, 자리를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월 전망과 함께 내년도 유망한 테마까지 좀 함께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 김민종환 차장님께서 신규로 또 새롭게 편입할 종목이 있으신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계속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예. 갖고 나온 종목 일단 마이크로 컨텍소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몇 개월 전에 처음으로 종목을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뭐 마이크로 컨텍소라면 일단 뭐 반도체 검사용 그런 소모품이나 IC 소켓을 위주로 그런 각종 반도체 및 통신기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를 하는 회사이고요. 일단 뭐 그제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 주당 77원의 현금 배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 뭐 주가 흐름은 비록 뭐 한 2% 가까이 좀 밀리긴 했지만은 뭐 배당 관련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무엇보다 이 추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회사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2분기도 그랬고 3분기에도 그랬고 그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번 4분기에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그 반도체 부품 업황 자체가 내년도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마이크로 컨텍스로 가장 유망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뭐 거래량이 좀 부진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들, 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일단 뭐 OBB라는 그런 보조 지표고, 뭐 MACD, MACD 오실레이터, 뭐 RSI,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뭐 3,070원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뭐 저는 목표가 4,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뭐 기간은 뭐 저는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충분히 뭐 펀더멘털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크고, 일단은 뭐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마크로 컨텍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중은 한 10% 정도 담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10%만 일단 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에는 민종환 차장님 그동안 들고 계셨던 포트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종목이 포트에 있습니다. 거의 뭐 중소형주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창 단조 20%, 세미텍 30%, 우리 ETI 10%, SDN이 10% 이렇게 네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세미텍이 11월 9일에 매수가 됐었는데요. 마이너스 10%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 관점을 주신 거고요. 대창 단조가 마이너스 5% 정도의 등락, 우리 ETI와 SDN은 견조한 흐름 보입니다. 우리 ETI는 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종목들을 일단 다 보유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좀 손실을 내고 있는 세미텍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예. 뭐 세미텍 제가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 또 내년에 보면은 저는 충분히 뭐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도 일단 충분히 뭐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일단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일단 그 SK그룹에서 그 하이닉스 인수를 승인받음으로 인해서 일단 그 후공정, 지금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 그 물량을 지금 그
하청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인력으로 보나 아니면 뭐 장소로 보나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이닉스가 하청을 준다면은 기존에 가장 큰 하청을 주는 업체 중에 하나가 또 세미텍이고요. 특히 지금도 계속 세미텍 쪽에서는 하이닉스 그 비중 매출이 한 거의 80%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지금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내년도 되면은 더 크게 또 SK 그룹에서도 충분히 더 가감한 투자를 단행을 한다면은 충분히 세미텍이 받는 그 수혜는 좀 많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뭐 10% 가까운 손실을 좀 보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뭐 메리트는 상당히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 없이 좀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은 충분히 뭐 다시 한번 뭐 전고점 최소한 3,500원,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가장 많아요. 목표가 4,000원 주셨고요. 그 밖에 어떤 종목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 우리 ETI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린 모습으로 좀 끝을 났는데 일단 우리 ETI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지수 대비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아웃퍼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우리 ETI를 추천을 드렸을 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공략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1월에 어느 정도 그런 주가 모멘텀이 작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아직까지 뭐 제가 뭐 내부적으로 뭐 어떤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뭐 펀더멘털적이나 아니면 모멘텀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어제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가 상승 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많이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OBB 또한 어제 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OBB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충분히 전에 뭐 말씀을 우리 ETI 뭐 일단은 뭐 5,0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일단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연말 또 연초만 좀 주가가 잘 흘러간다면 충분히 5,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종화 차장님, 오늘 신규로 한 종목이 들어가서 이제 포트는 5개 종목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들어가게 될 종목 간추려 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 새롭게 한 종목 들어가서 이제 포트에는 총 5종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미텍, 대창단조, SDN, 우리 ETI, 마크로, 컨텍솔까지 이렇게 5종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셨고 목표가 4,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 함께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세미텍과 대창 단조도 매도 의견 주신 거 아니니까요. 함께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종가 가지고 다시 2부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